김일성 별장. 강원도 고성의 아름다운 해안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별장으로 알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첫 번째 주인은 김일성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별장은 우리나라 의료 선교에 큰 발자취를 남긴 캐나다 출신 선교사 셔우드 홀 박사와 그의 아내 메리언 홀 부부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셔우드 홀 박사는 결핵 퇴치 운동과 크리스마스실 발행, 그리고 해주와 평양 등지에서 의료봉사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부부는 아름다운 동해의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 휴양용 별장을 짓고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이 지역은 북한 관할이 되었고 홀 부부는 더 이상 이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별장은 북한의 김일성이 휴양과 현지 시찰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김일성 별장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고성 지역이 대한민국에 편입되면서 이 건물 역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은 건물 하나이지만 이곳에는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 분단의 아픔, 그리고 남북 현대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별장 앞에 서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동해 바다와 울창한 해송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셔우드 홀 부부도, 그리고 훗날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별장은 단순히 김일성 별장이라는 이름만으로 기억하기보다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여러 주인을 거치며 시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온 역사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한 작은 별장.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남긴 사랑과 봉사, 그리고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기붕 별장. 김일성 별장과 가까운 곳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붕 별장입니다. 이기붕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시절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인으로 1950년대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별장은 한국전쟁 이후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 편입되면서 건립된 휴양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1950년대 별장 건축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까운 거리에 북한의 김일성 별장과 대한민국의 이기붕 별장이 함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건물은 서로 다른 체제를 상징하면서도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역사 교육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송지호와 송지호 전망대.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송지호는 둘레 약 6km의 석호입니다. 석호란 바닷물이 모래사장에 의해 막혀 만들어진 호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자연 환경입니다. 맑은 호수에는 백조와 철새들이 찾아오고 사계절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선물합니다. 특히 전망대에 오르면 푸른 송지호와 동해바다, 그리고 멀리 설악산 능선까지 한눈에 펼쳐집니다. 호수와 바다가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송지호만의 특별한 풍경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성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깊숙한 산자락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왕곡마을입니다. 왕곡마을은 조선 후기 국방지역의 전통 가옥과 생활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1988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가옥과 생활 모습이 지금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완곡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국방식 한옥입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집을 기역자와 디귿자 형태로 배치하고 두꺼운 흙벽과 낮은 지붕을 만들어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넓은 마당과 곳간, 외양간이 함께 어우러져 당시 농촌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을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지금도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100여 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곡마을은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입니다. 고성을 여행하신다면 잠시 걸음을 늦추고 완곡마을의 흙담길을 걸어보십시오. 고즈넉한 초가와 기와집, 그리고 산과 들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옛사람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채바위.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고성 해안가의 명물인 부채바위 또는 선앙바위입니다. 커다란 부채를 펼쳐놓은 듯한 모습 때문에 부채바위라는 이름이 붙었고, 예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겨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앙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앙바위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리고 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독특한 암석의 형태는 자연의 위대한 조각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잔잔한 날에는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는 웅장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신앙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이곳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고성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고성을 여행하신다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삶과 믿음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감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